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조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형은 이제 마운팅한 이 부분이 왁스가 묻어 있는데 왁스로 했기 때문에 손으로 떼셔도 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스팀 클리너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교합해서 이렇게 분리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 위에 요 인덱스 부분은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실 때는 이런 석고 제거 가위를 가지고 제거를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조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인덱스가 여기를 걸리기 때문에 조각하는 데 있어서 교합에 간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걸리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걸리지 않도록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을 할 텐데, 조각을 할 때는 이제 뭘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느냐? 뭘 해야죠? 강동희 학생? 한 겹을 빠르게 씌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반복 첨가법도 있고, 디핑법도 있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디핑법으로 왁스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핑법. 디핑법은 이렇게 지금 바르고 있는 게 뭐죠? 왁스 분리제입니다. 왁스 분리제를 바르시고, 이게 이제 뭐냐면 디핑 포트인데, 디핑 포트는 뭐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지털인데 온도 제어가 된다는 게 좀 특징이죠.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왁스가 녹습니다. 근데 이 왁스는, 디핑용 왁스는 뭐 회사별로 나오긴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포트에다 놓아서 녹여서 쓰는 거죠. 이게 조금 특징이라면은, 왜 디핑 전용 왁스를 쓰냐면 얘는 좀 약간 끈적거려요. 그러면서 임상 모형이 조금 언더컷이 있다든지 아니면 탄력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빼다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디핑 왁스 자체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약간 끈적거리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핑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지금 이게 좀 덜 녹았는데 살짝만 녹이고 디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녹인 다음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얘를 어떻게 그냥 넣었다가 빼시기만 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한 번만. 그리고 뭐죠? 요 붙이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제 바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를 넣었다가 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아니면 임상에서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조교선생님 뭐죠? 반복 첨가법. 그렇죠. 반복 첨가법인데, 얘는 이렇게 왁스를 떠서 올려주는 겁니다. 얘는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층이지게 왁스를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붙이다 보면 왁스와 왁스가 잘 안 붙어서 나중에 캐스팅 주조를 하고 난 다음에 결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안 지도록 왁스를 올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캡을 하시고 나서 바로 왁스업을 하면 좋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학생이 조교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왁스업 다 해놨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캡이. 그래서 왁스업을 하시기 전에 우선은 마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캡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꼭 확인하시고 왁스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빼고 어떻게 살짝 캡이 빠져야지 되겠죠. 이렇게 빠져야지만이 그 후에 왁스업을 해도 어떨까요? 나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왁스업 다 해놨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다시 여기도 빠질지 모르니까 살짝 고정만 다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역시 아까 디핑으로 한 것도 동일하게 왁스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면 되고, 역시 동일하게 손으로 살짝 당겨서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안 빠지면 어떨까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확인했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시고, 다시 안 빠지게 살짝만 마진 부위만 지져서 고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래야지 왁스업을 하면서 얘가 빠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교합의 두께를 좀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왁스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대합체 부분도 왁스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분리젤을 발라 놓습니다. 왜냐하면 왁스업을 하면서 대합체 부분에 왁스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라주시고, 인접치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왁스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왁스업은 뭐 이게 지금 3번 브릿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는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제가 5번, 6번은 조각을 하고 나중에 6번만 동영상으로 해서 완성해서 조인트 연결하고 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닉 베이스 하실 때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닉 베이스를 하실 때는 분리젤을 먼저 바른 다음에 왁스를 떠서 떨어뜨리셔야 돼요. 근데 이 떨어뜨릴 때도 잘 떨어뜨려야지 층이 진단 말이죠. 조금 분리젤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왁스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단 금방도 얘기했지만 층이 안 지도록 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구강 내에 닿는 부분이 층이 져버리면 어떨까요? 나중에 플러그나 치태 같은 것들이 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층이 안 지도록 왁스를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해주시고 나중에 커트 해내서 잘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닉 조각을 하실 때는 물론 왁스업을 다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떨까요?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다 남은 왁스 같은 걸 어떻게 구부려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뭐죠? 조교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6번이잖아요. 예. 6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6번 지대치 모양이 되도록 한 다음에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물론 얘가 높을 거예요. 교합이. 우선은 얘를 좀 고정을 할게요. 고정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교합 관계를 보는데 당연히 얘는 높아요. 이렇게 안 닿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합이 안 닿게끔 이렇게. 그래서 조각도 이용해서 싹 걷어냅니다. 얘는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선 조인트는 연결해 놓고 조각을 하도록 할게요. 역시 뭘 봐야 돼? 교합을. 이렇게 해서 교합이 안 닿게끔. 닿으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왁스업 할 공간이 안 나오니까. 조금 긴밀하다 싶으시면 더 깎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왁스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대치 모양으로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쌓아 올린 거지 조각을 하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상태고, 나머지 조금 이제 지대치 모양답게 다듬어 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상태. 이렇게 해놓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왁스업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요만큼 쌓아 올리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면.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5번, 6번 좀 조각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조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각은 제가 이게 3번 브릿지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2개는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7번만 조각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합을 안 맞추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걸 써야 되는데 교합 안 맞추면은 뭐 의미 없잖아요. 도처를 하는 의미도 없고 음식물이 안 씹히겠죠. 그래서 교합은 항상 꼭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왁스업은 형태를 올릴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고, 왁스를 올리고 나서는 물론 비기동기도여서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꼭 확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닿으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꼭 올리고 나서는 확인을 한번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능비도 같은 경우는 100% 이제 다 할 거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기능비도는 닿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기능비도를 올릴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역시 교합은 꼭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닿으면 더 올려도 되는데 닿는 경우에는 계속 쌓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닿아서 깨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래서 테이블 라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하고요. 3번 브릿지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형태나 이 오크로절 테이블 라인 이동하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수고지부터 잡아오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그 다음 6번 했고 그 다음 이제 7번 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트는 미리 연결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조인트는 나중에 자르고서 다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우선 결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닿는 부위는 지금처럼 찍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두가 어느 정도 올라갔나 한번 눈으로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올려줄게요. 공간상 이 정도 올려주고 한번 바이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닿아도 거의 안 닿죠.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잡겠습니다. 형태는 버칼 쪽 올려주고, 올려주시고, 이쪽도 기능교도 위쪽으로만 안 올라가면 왁스는 닿지 않기 때문에 교합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크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설축도 동일하게 이쪽 올려주면 되겠죠. 올려주고, 그래서 얘는 프렘량이 좀 협설로 길기 때문에 형태가 이쁜 형태의 그런 치아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7번 외형을 갖추면서 크라운이 되도록 7번의 형태가 되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6번 같은 경우는 가공치니까 뭐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크기만큼 조절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프랩을 했느냐에 따라서 치아 사이즈가 틀려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형태가 좀 설축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왁스를. 그러고 나서 다시 설축 부분 채워주시고, 동일하게 이쪽도 올려주고, 이 정도 올려주시고,
좀 과잉된 건 나중에 좀 삭제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오크루젤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교합이 안 닿는 범위 내에서 조금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라인을 형성할게요. 이 정도 하고 역시 교합은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다 올려놓고 찍었을 때 찍히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안 찍혔죠. 안 찍혔으면 나중에 왁스업을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역시 이쪽도 지금처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찍어봐야 되고, 안 닿죠. 여기도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변연 용선도 이쪽은 없기 때문에 왁스를 좀 올려서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형태를 잡아가면서 그루브도 들어가고 하면 되겠죠. 이제 역시 조금 설치기 밋밋한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왁스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정도 하고, 여기 변연 용선도 얘랑은 맞춰줘야 돼요. 지금 변연 용선이 좀 부족하니까 좀 올려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역시 교합 체크해고, 그 다음에 원심 쪽도 변연 용선이 좀 테이블을 담아야 되는데 빠지겠죠, 음식물이. 그래서 변연 용선을 좀 올려주는 거죠. 역시 체크. 자, 체크했는데 닿아요. 더 이상은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정도 해주고,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체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들어가냐? 그루브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다듬고 시작을 할게요. 설쪽도 얘하고 좀 이행되게끔 자연스럽게 이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뚱뚱하면은 좀 깎아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죠. 올렸다고 해서 100%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너무 삭제했어요. 그럼 또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하면 좋은데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역시 이쪽도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너무 치다 보면 얇아져서 빵꾸 날 수가 있어요. 구멍이 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얇게 정도만 해주고, 최대한 형태가 얘하고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범위까지만 버커를 형성해 줄게요. 지금도 이 정도. 왜냐면 더 깎으면 이제 비쳐서 크라운이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삭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 이제 그루브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자신이 없으면 얘는 이제 사교도로 갈 건데, 어쨌든 설축 반부가 5대5로 해서 나눠주시면 되고, 이렇게. 역시 협축구도 중앙으로 해서 5대5로 해서 나눠주시면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반부. 얘는 약간 뭐랄까, 5교도도 아닌 것이 4교도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우리가 형태학에서는 4교도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5교도는 아닌데 4교도처럼 만들어야 되는 게 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보면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조각도로 살짝 라인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구 방향을 이렇게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크라운 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그루브도 올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쁘게 하겠다 하면은 작업이 들어가야죠. 자, 우선 구는 삼각
용선, 메인 삼각 용선부터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지금 설측부터 하나 올려볼게요. 자, 얘는 어디로 가냐? 교도 정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교도 정. 이때 교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교합은 지금처럼 딱딱딱딱 눌러보세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더 올려봐야 찍힌다는 얘기죠. 더 올려봐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릴 건데 이쪽도 올려보시면 삼각용선을 올리는데 얘도 찍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게 치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찍힐지 안 찍힐지는 직접 찍어보셔야 안다는 거죠. 이렇게 찍어보고, 찍었을 때 역시 닿죠. 그럼 더 이상 올리면 얘는 닿는다는 얘기죠. 올리실 필요 없다는 거고, 역시 협측 범부에 있는 삼각용선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협측 교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역시 찍어보고, 이거는 전혀 교합하고 간섭을 안 받습니다. 얘도 여기다 올려놓고 협축 교도를 향해서 올라오면 돼요. 얘는 닿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이 안 닿다는 얘기는 교합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꾹 눌러보고 딱딱딱딱 찍어보시면 역시 눌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그냥 계속 왁스업을 하면 분명히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까지 하면 이제 삼각용선은 올라간 거고, 뭐 디테일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부구나 이런 것들도 역시 교합이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컨다리 같은 경우에는 조각도를 좀 얇은 팁을 이용해서 좀 할게요. 제일 얇은 팁을 이용을 해서 올리는데, 왁스를 떠올리는 만큼이 이제 여기서는 길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올리면 안 이뻐요.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거는 시간 있을 때 그냥 재미 삼아서 하시면은 재밌고, 임상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왁스업을 하면서 다 교합 조정하면서 날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좀 아나토믹하게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좀 있어 보이려면 세컨다리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리면은 안 이뻐요. 이렇게 해주고, 역시 교합 체크. 그 세컨다리는 이 교두정을 중심으로서 내려오게 하는 게 가장 이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형태가 얘에 대비해서 너무 꺼져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얘는 조금 형태를 좀 수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역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 라인을 이렇게 올려주면 금방금방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붙여놔하면 절대 안 돼요. 보이는데 안 하면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기도 교두정이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세컨다리는 동일하게 조각도 떠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도 교도 정해서 빠지겠군요. 이렇게 해서 역시 교합이 걸리는지 한번 꼭 체크해보고, 안 걸리면 패스, 걸리면 삭제 좀 해주시고요. 역시 얘도 한번 찍어보고, 교합하고는 상관없는 부위는 안 찍어도 돼요.
지금 교합에 간섭되는 거는 계속해서 교합 체크하면서 꼭 왁스업을 해주셔야 돼요. 역시 교합 체크. 그리고 크라운이 조금 움직이는데 크라운이 움직이면 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교합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인트는 다시 할 거긴 하지만 지금 작업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 꼭 해주고. 그래서 역시 교합 체크 이런 식으로. 역시 체크.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조각은 더 이상 왁스를 안 올리고 카빙만 할 거기 때문에 상악은 떼어내고 조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위에 올라오면서 좀 스무스하게 올라오게 해주고, 구에 가까울수록 조금 짙어지게끔 부를 형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위에 끝까지 막 끌어올려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부를 만들어 놓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위에서는 좀 계곡이 밑으로 가면서 깊어지게끔 해서 파주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당연히 여기에 교두 정으로 해서 사면이 형성되는지 좀 쳐주고요. 이런 거는 굴곡이 안 지게.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전혀 이제 삭제를 제가 왁스를 안 올렸기 때문에 교합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죠. 깎기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언더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왁스를 한두 방울 올려서 교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개창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블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행되게끔 해줘야 되고, 어느 쪽으로 좀 틀어져도 안 되고 라인이 좀 맞춰줘야죠. 뭐 이게 막 벗어난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보는 것도 안 좋고 한작 구강 내에서 씹히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신 다음에는 교합 항상 확인하시고, 교합이 자신 없으시면 교합지 가지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교합지로 해서 교합 포인트가 얼마나 잡히는지. 저도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합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시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역시 왁스는 계속해서 교두정 이런 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역시 왁스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귀찮아하지 않고 고치는 사람이 좀 더 이쁜 치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 파닉은 개창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개창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뭐 넓은 경우에는 좀 잘 파면 파기가 좋은데, 좁은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치아 형태를, 버커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잡아 놓은 다음에 개창을 할게요. 다 보여줘야 되나?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 파닉 베이스는 새들 타입으로 가겠습니다.